이 할망구가 지금 장난하는 거야? 돈을 빌렸으면 제때 갚아야 할 것 아냐? 한적한 시장 골목, 반찬 가게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대 남자가 60대 노인의 뺨을 후려치는 순간을 며느리가 목격합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 봉투를 내밀지만 남자는 차갑게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조폭에게 상납해야 하는 시어머니, 그 뒤에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며느리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마저 조폭과 한패였죠. 절망 속에서 며느리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1월 중순, 아침 공기가 차가워진 오전 10시였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에게 드릴 패딩 조끼를 비닐봉지에 담아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김치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시장 냄새였습니다. 은정은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께 조끼를 직접 입혀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환하게 웃는 시어머니 얼굴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반찬 가게는 시장 안쪽 모퉁이에 있었어요. 은정은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엔 담배를, 다른 손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썹은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일자로 굳어 있었어요. 은정은 본능적으로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지? 뭔가 이상한데. 은정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두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마치 겁에 질린 작은 새 같았습니다.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도 늦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협박하듯 천천히 내뱉는 말투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흰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자의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차갑던 목소리에 날카로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돈이 반밖에 안 들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 주는 손님이 적어서 다음 주에 꼭 약속 지키라고 했죠? 남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릴 만큼 커졌습니다. 은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남자의 손이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어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은정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양손은 주먹을 쥔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 남자는 봉투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돌아섰어요. 은정은 황급히 모퉁이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은정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방금 그게 진짜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뺨을 손으로 감싸고 있었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져 있었어요. 어머님, 은정의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당황,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언제 왔니? 시어머니가 급히 뺨에서 손을 떼며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뺨을 살폈습니다.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님, 방금 그 남자가 때린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에서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당황한 표정으로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쉿! 큰 소리 내지 마.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게 안은 비좁았지만 아늑했습니다. 냉장 쇼케이스 안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은정은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 남자가 어머님을 때려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마.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그 남자는 돈을 받아갔고 어머님은 겁에 질려 계셔. 그때 가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은 재빨리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싶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다행히 지나가는 손님이었습니다.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은정은 비닐봉지 속 패딩 조끼를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조끼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은정아.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어요. 은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은 작고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은정의 품에서 작게 흐느꼈어요. 은정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거야?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그 평범한 풍경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거지?
은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다녀왔어요 라고 먼저 인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머릿속에 아침에 목격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 붉게 부은 뺨, 그리고 그 남자의 차갑던 목소리.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은정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왔어? 오늘 좀 늦었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소파 옆에 서서 말문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 가게에 갔다 왔는데. 남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응? 엄마 뭐래? 남편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엔 그 어색함이 보였어요. 어머님이 누군가한테 맞으셨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리모컨이 소파 위로 떨어졌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TV를 바라봤어요. 은정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어요. 은정은 남편 앞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어머님 뺨을 때렸어요. 제 눈앞에서요. 은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남자는 돈 봉투를 받더니 부족하다고 화를 냈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남편은 여전히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턱을 손으로 받치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장이 원래 좀 그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말다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은정은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말다툼? 이건 폭행이에요. 어머님 뺨이 시빨개지도록 때렸다고요.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은정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알아서 해결한다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은정은 목소리를 낮추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뭔가 알고 있는 거 맞죠? 말해줘요. 남편은 은정의 손을 뿌리치듯 일어났어요. 거실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정아, 그냥 넘어가. 괜히 이 일에 끼어들지 마. 끼어든다고요?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어머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등을 돌린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목덜미가 빨갛게 상기돼 있었어요. 은정은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말 안 하면 제가 직접 알아낼 거예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 목소리가 은정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은정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정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패딩 조끼가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는 안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은정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아, 오늘은 왜 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님, 어제 그 일, 저 못 본 척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정아, 그냥 신경 쓰지 마. 괜찮다니까. 시어머니는 서둘러 젓가락을 주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전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이 맞으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이건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냥 시장 일이야. 다들 그렇게 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왜 어머님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은정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계산대 옆에 시어머니의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지갑이 살짝 보였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가방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신분증과 카드 사이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은정은 메모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9월 5일 125만 원, 10월 5일 125만 원, 11월 5일 125만 원.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건. 시어머니는 급히 은정의 손에서 메모지를 빼앗았습니다. 보지 마. 이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어머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제발이요. 시어머니는 은정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어깨가 흔들렸어요.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은정은 눈물을 훔치며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을 끝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남편을 마주 앉혔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매달 125만 원씩 누군가한테 주고 있는 거 알고 있었죠? 남편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건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며느리한테 말하지 말라고. 자존심이요? 어머님이 맞으시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겁에 질려 있구나.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른 척 못해요.
어머님을 도울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은정아, 조심해.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야. 은정은 남편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은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됐든 어머님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가만 안 둘 거예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은정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정은 동네 파출소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 입구에는 경찰이라고 쓰인 파란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책상 뒤에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기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어 은정을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은정은 의자에 앉아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시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경찰관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이틀 전이요. 중앙시장 반찬가게 앞에서요. 은정은 목격한 장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0대 남자가 시어머니의 뺨을 때린 일, 돈 봉투를 받아간 일,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상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만 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민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은 누구고 가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는 제 시어머니 윤명자 씨고요. 가해자는 이름은 모르겠지만 30대 남자예요. 경찰관은 메모를 멈추고 은정을 봤어요. 가해자 신상을 모르시면 수사가 어려운데요. 그럼 CCTV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시장에 CCTV 있을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메모장을 덮었어요. 시장 일은 시장에서 알아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은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상인들끼리 다투고 그러는 거 한두 번입니까? 일일이 다 수사하면 일이 끝도 없어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듯 느릿했습니다. 은정은 책상을 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에요. 폭행이고 공갈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목격자는요?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경찰관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조사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언제쯤 연락 주실 건가요? 바쁜 사건들이 많아서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경찰관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기 시작했어요. 은정을 내보내려는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은정은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분노로 달아오른 몸은 식지 않았습니다. 저게 경찰이라고. 은정은 주먹을 쥔 채 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은정은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파출소에서 온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역시 그냥 묵살한 거구나. 은정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였습니다.
은정은 시장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안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한 잔 더 하시죠. 은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기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 한 명은 파출소에서 만났던 그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를 때렸던 30대 남자 우석이가 앉아 있었어요. 은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어요. 형님 덕분에 일이 편해요. 진짜? 우석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웃으며 소주를 들이켰어요.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사람들이 한패였어? 은정은 재빨리 몸을 돌려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주문한 국밥은 그대로 두고 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어요. 그래서 신고가 묵살된 거였구나.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경찰이 조폭이랑 한패라니. 은정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은정은 휴대폰을 꺼내 국밥집 방향을 다시 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여전히 웃으며 술을 마시는 게 보였어요. 은정은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줌을 최대로 당겨 두 사람을 화면에 담았어요. 경찰관과 우석이 소주잔을 부딪히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어. 은정은 사진을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하지만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이 저렇게 부패했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은정의 마음 같았어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봤어요. 경찰관과 우석이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은정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요. 남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오늘 오후에요. 국밥집에서 우연히 봤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찰이 조폭이랑 한패예요. 그래서 제 신고가 묵살된 거였어요. 남편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이거 위험해.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요? 진실을 밝혀야죠.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 아니야. 진짜 다칠 수 있어.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계속 맞으면서 살라고요? 은정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겁쟁이에요. 자기 엄마도 못 지키면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다시 사진을 봤어요. 혼자서라도 이 일을 끝낼 거야. 은정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소용없고 남편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해.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이 사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은정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은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과 붉게 부은 뺨이 계속 떠올랐어요. 반드시 어머님을 구해낼 거예요. 은정은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이 부패했다면 다른 경로로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은정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외삼촌. 경찰대를 나와 지금은 경정으로 일하고 있는 외삼촌이었습니다. 맞아. 외삼촌한테 연락해야겠어. 은정은 가슴속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은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끝까지 싸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은정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가게가 아니라 다른 가게들을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은정은 사과 몇 개를 집어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장사 오래 하셨어요? 아주머니는 사과를 봉투에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5년 됐지. 왜? 혹시 이 시장에서 돈 걷어가는 사람들 있나요? 은정의 질문에 아주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왜 그런 걸 물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은정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시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맞으셨어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도 당했구나. 아주머니는 주변을 다시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뒤쪽으로 와봐. 두 사람은 가게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주머니는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그 사람들 손아귀에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조폭이지. 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매달 관리비라고 돈을 걷어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 은정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얼마나 내는데요? 우리 같은 작은 가게는 10만 원씩, 큰 가게는 더 내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또 내쉬었어요. 그런데 반찬 가게는 좀 특별해. 특별하다니요? 100만 원씩 낸다더라고. 우리보다 10배나 많이. 은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많이 내야 하는데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반찬 가게 사장님이 뭔가 빚이 있다더라.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빚이요? 응.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가게보다 훨씬 많이 내는 거래. 아주머니는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어쨌든 조심해.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과일 가게를 나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매달 내줘. 안 내면 가게 부숴버린다고 협박하니까요. 건어물 가게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쩌겠어. 경찰도 소용없고. 반찬 가게 옆 떡집 사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50개 가게가 넘는데 다들 돈 내고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 사람들 밑에 있는 거죠. 은정은 듣는 내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게 말이 돼?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장을 보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조폭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구나. 점심때가 되자 은정은 시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김치를 담고 계셨어요. 은정이 들어서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왜? 어머님, 제가 상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은정은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이 시장 전체가 조폭한테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은정아, 왜 그런 걸? 어머님은 왜 100만 원씩 내세요? 다른 분들은 10만 원인데.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빚이 있으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정아,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은정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은정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돈이 부족한 날엔 그 사람들이 와서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가게 앞에서 욕하고 물건 던지고 나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 은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상인들한테도 돈을 빌렸어. 하지만 이젠 빌릴 곳도 없어. 은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안 괴로우셔도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아,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전 괜찮아요.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 시장 전체를 구해야 해. 은정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외삼촌한테 연락해야겠어. 은정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삼촌 김도연 경정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이걸로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스쳤지만 은정은 결심을 굳혔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후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웬일이야? 외삼촌, 도와주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조폭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외삼촌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뭐? 자세히 말해봐. 은정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폭행, 상납, 부패한 경찰, 그리고 시장 전체가 조폭에게 장악당한 사실까지 모두 털어놨어요. 외삼촌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이야기가 끝나자 외삼촌이 입을 열었어요. 은정아, 이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네. 이건 조직적인 범죄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갈과 협박이지. 외삼촌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지금 당장 만나자. 내가 직접 조사할게.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삼촌. 가족인데 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그때까지 증거 최대한 모아오고. 전화를 끊고 은정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은정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네. 제 외삼촌이 경찰 간부세요. 꼭 도와주실 거예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졌어요. 은정은 가게를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곧 이분들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반격이 시작될 거였어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은정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은정은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이틀째 누워 계셨거든요. 은정은 죽을 끓여가지고 갔어요. 어머님, 죽 드세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기대 앉아 죽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고맙구나, 은정아. 은정은 시어머니가 죽을 드시는 동안 방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오래된 옷장과 화장대, 그리고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어제 다녀왔어. 약 먹으면 괜찮을 거래. 시어머니는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기침을 했어요. 은정은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어머님, 실비보험 있으시죠? 청구하시면 돼요. 아,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류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랍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둘째 칸에 있을 거야. 은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은정은 보험 증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고지서, 은행 통장. 그때였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는 두툼했고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봉투를 꺼냈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용증 위쪽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한금융이라는 상호가 적혀 있었어요. 은정은 차용증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액 3천만 원. 은정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자율 연 50%. 손이 떨렸습니다. 상환 방식 매월 이자 125만 원. 은정은 숨이 막혔어요. 연 50%는 불법 사채였습니다. 은정은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은행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2025년 5월 15일 출금 3천만 원. 한 번에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은정은 차용증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뜨더니 차용증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사채를 쓰신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정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왜요? 왜 이런 돈을 빌리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은정아,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이런 돈을 빌리셨는지. 은정도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가 주식으로 돈을 날렸어. 은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전부 잃었다더라. 시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태준이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이 일을 내게 알리지 말라고.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태준이가 걱정하더라고. 너한테 비난받을까봐. 너한테 부담 줄까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갚겠다고 했어.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사채를 쓰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금을 깼어. 1,000만 원이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 필요했잖아. 은행에 가봤는데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나이도 많고 소득도 적어서. 그래서요? 시장 옆에 대부업체가 있었어. 대한금융. 거기서 3천만 원을 빌렸지.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연 50% 이자. 한 달에 125만 원씩 내야 했어. 어머님, 그렇게 3천만 원을 만들어서 태준이한테 전부 보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했어. 가게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못 냈거든. 적금은요? 적금 1,000만 원으로 버텼지. 생활비도 쓰고 매달 이자도 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다 떨어졌어. 이제 한 푼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조폭한테 매달 100만 원씩 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자야.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어. 은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왜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셨어요? 너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태준이도 미안해하는데. 시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은정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방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은정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집에 갔다 올게요. 은정아, 태준이한테 화내지 마. 화 안 낼게요. 얘기만 할게요. 은정은 서류들을 가방에 챙겼어요. 차용증, 통장 사본,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니. 시어머니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다니.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준 씨,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남편은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차용증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머님 서랍에서 찾았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차용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정아, 주식으로 3천만 원을 날렸다면서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님이 사채까지 쓰시는데?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 없다니요? 당신이 주식으로 날린 돈이잖아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알아요? 매달 100만 원씩 내시면서 얼마나 떨었을지.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정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다 끝낼 거예요. 어머님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차용증을 다시 봤어요. 연 50%. 불법이야. 은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외삼촌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외삼촌, 금요일에 꼭 뵙겠습니다. 중요한 증거 더 찾았어요. 문자를 보내고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꼭 구해드릴게요. 은정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시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봤어요. 빚 문제요. 은정은 시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정아, 그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은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5월이었어. 태준이가 전화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돈 좀 빌려달라고. 3천만 원. 은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하냐고. 시어머니는 손을 떨며 이불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태준이가 울더라고. 주식으로 돈을 잃었는데 회사에서 횡령한 걸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은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거짓말까지 했다니. 나는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볼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행에 갔어. 대출 받으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심사가 안 나오더라고. 나이도 많고 소득도 적고 담보도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 옆에 대부업체 간판을 봤어. 대한금융. 은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거기 가서 사정했지.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빌려주더라고. 근데 이자가 한 달에 125만 원이래. 연 50%. 몰랐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냥 아들만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도장을 찍었지. 은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을 받아서 태준이한테 전부 보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이는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했어.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났어. 태준이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적금이 있었잖아. 1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계산하듯 움직였어요. 가게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는데 집세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내고 나면 120만 원밖에 안 남네요. 그걸로 밥 먹고 가게 재료 사고 턱없이 부족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조금씩 깨서 썼어. 생활비도 쓰고 이자 125만 원도 내고. 그럼 매달 거의 150만 원 이상 쓰신 거네요. 그래.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월쯤 되니까 적금이 바닥났어. 한 푼도 안 남았지. 은정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부터 조폭이 나타난 거예요? 응. 대부업체 사장이 연락이 왔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수금하러 온다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 그 남자가 왔어. 정우석이라고 했지. 은정은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우석이는 처음부터 무서웠어. 말투도 거칠고 눈빛도 차가웠지. 시어머니는 몸을 떨었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됐다고. 원래는 125만 원인데 깎아준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속인 거예요. 그랬나 봐. 어쨌든 나는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을 내야 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적금도 없고 가게 수입만으론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게 재료를 줄였어. 반찬 종류도 줄이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밥도 하루에 2끼만 먹었어. 아침은 거르고.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렇게 10월은 간신히 버텼어. 100만 원을 맞춰서 냈지.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문제였어. 겨울이 오니까 손님이 줄더라고. 수입이 줄었군요. 가게에서 18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거기서 집세랑 공과금 빼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남았지. 그래서 상인분들한테 빌리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한테 10만 원, 생선 가게 아저씨한테 20만 원. 은정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떡집 사장님한테도 빌렸어. 다들 불쌍하다고 빌려줬지. 그렇게 돈을 모으셨군요. 응. 그렇게 해서 간신히 100만 원을 맞췄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 문제야. 더 이상 빌릴 데가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50만 원밖에 못 모았어. 그날, 내가 본 그날, 은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우석이가 나를 때렸지. 그리고 다음에 또 못 내면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은정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어. 밤마다 잠도 못 잤어. 은정은 시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우석이 전화가 매일 왔어. 시어머니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기 봐. 통화 기록. 은정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통화 목록에는 같은 번호가 반복돼 있었어요. 하루에 5통, 6통씩. 전화 안 받으면 문자가 왔어. 시어머니는 문자함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돈 준비했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장난 아니니까 각오하세요. 협박 문자가 가득했어요. 은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은 하나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 있잖아.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6개월 동안 600만 원을 넘게 냈는데 빚은 그대로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 끝이 안 보여. 어머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꼭 해결할게요. 금요일에 외삼촌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삼촌? 경찰 하신다는? 네, 경정이세요. 이 일을 꼭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외삼촌을 믿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금요일까지만 참으세요. 그 후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죽을 끓여드리고 약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맙구나, 은정아.
시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은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타올랐어요. 금요일에 모든 걸 끝낼 거야. 은정은 가방에 모든 증거를 챙겼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협박 문자 캡처, 그리고 상인들 증언 메모. 이걸로 충분할 거야. 은정은 시어머니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어머님을 꼭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도. 은정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금요일 저녁 6시 은정은 외삼촌 집 앞에 섰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15층이었어요. 은정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외삼촌 도연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정아, 어서 와. 도연은 50대 초반으로 단단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정은 외삼촌을 보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외삼촌, 정말 감사합니다.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차를 내오며 은정의 표정을 살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 통장 사본, 협박 문자 캡처, 상인 증언 메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도연은 안경을 쓰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집어들었어요. 대한금융, 연 50% 이자.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사채야. 외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0%인데 이건 2배가 넘어. 도연은 차용증을 내려놓고 통장 사본을 봤어요. 2025년 5월 15일 3천만 원 입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매달 125만 원씩 출금 기록이 보이네. 은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750만 원을 이자로 내셨어요. 원금은 하나도 못 갚으셨고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사채 덫이야. 다음으로 협박 문자 캡처를 봤어요. 돈 준비했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큰일 납니다. 장난 아니니까 각오하세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협박이고 공갈이야. 그리고 이건 부패 경찰 증거예요. 은정은 국밥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과 수금채 구석이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이 경찰 누군지 알아? 동네 파출소 경찰관이에요. 제가 신고했는데 묵살당했어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 도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은정을 바라봤어요. 은정아, 이건 단순한 사채 사건이 아니야. 네. 이건 조직 범죄야.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갈과 협박, 폭행, 그리고 경찰 부패까지 연결돼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 정도면 광역수사대가 움직여야 해. 은정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도연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시장 상인들 중에 증언할 사람이 얼마나 돼? 제가 이야기 나눈 사람만 5명쯤 돼요. 은정은 메모를 보며 말했어요. 과일 가게,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 그리고 반찬 가게. 좋아. 내가 직접 만나서 진술 받을게. 도연은 펜으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납 금액, 협박 내용, 폭행 여부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해. 지금 당장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해. 도연은 재킷을 꺼내 입었어요. 지금 가자.
시장 상인들 만나러. 은정은 일어섰습니다. 지금요? 저녁인데. 범죄자들은 밤에도 활동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해. 두 사람은 외삼촌의 차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7시 시장은 여전히 붐볐어요. 저녁장을 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정과 도연은 과일 가게로 먼저 갔어요. 아주머니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예요. 은정이 다가가자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이 아니니? 이 시간에 웬일이야?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제 외삼촌이세요. 도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 김도연입니다. 도연은 경찰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아주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경찰이요? 네. 시장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어요. 혹시 조폭에게 돈을 상납하고 계신가요? 아주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그런데 걱정 마세요. 비밀이 보장됩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진술만 받으면 돼요.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게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내요. 6개월째예요. 누구한테 내시나요? 정우석이라는 사람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예요. 도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협박은 매번 해요. 안 내면 가게 부순다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은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있어요. 도연은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같은 상황인가요? 네, 거의 다요. 시장 전체가 그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곧 해결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을 차례로 방문했어요. 모두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상납하고 있었고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모든 진술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어머님, 은정이 부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아, 이 시간에 외삼촌이에요.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도연이 앞으로 나서며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경찰 김도연입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을 맞았어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연은 시어머니에게도 진술을 받았어요. 폭행당한 날짜, 상납 금액, 협박 내용 모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걱정 마세요.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은 시어머니를 안심시켰어요. 은정과 도연은 시장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증거는 충분해. 이제 작전을 짜야 해. 작전이요? 수금책만 잡으면 안 돼. 우두머리까지 잡아야 해. 도연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해. 수금책이 돈을 모으면 어디로 가져가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미행이야. 다음 수금일에 우석을 미행하는 거지. 도연은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수금일이 언제지? 12월 5일이요. 매달 5일마다 돈을 걷어가요. 좋아. 그날 작전을 실행하자. 도연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팀을 구성할 거야. 4~5명 정도. 그렇게 많이요? 시장이 넓잖아.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움직여야 해.
도연은 시장 지도를 펼쳤어요. 우석이 돈을 모으면 어딘가로 가져갈 거야. 그곳이 본거지지. 그럼 거기서 우두머리를 잡는 거군요. 그래.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순간을 잡아야 해. 도연은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시장 창고가 의심스러워. 뒤쪽 골목에 있는 낡은 창고 말이야.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에요. 바로 거기야. 10중 8구 본거지일 거야. 도연은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12월 5일 새벽 4시에 작전을 시작할 거야. 새벽 4시요? 시장이 문 열기 전이야. 그때가 가장 안전해. 도연은 은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은정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외삼촌. 제가 더 감사해요. 은정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를 꼭 구하고 싶었어요. 반드시 구할 거야. 그리고 시장도. 도연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은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불안했어요. 외삼촌이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12월 5일에 작전 시작이래요. 정말?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도 그날 같이 가요. 어머님 곁에 있어 드려야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꼭 갈게.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모든 게 끝나는 날. 은정은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곧 시어머니도 시장 상인들도 자유로워질 거였어요. 은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2월 5일 새벽 4시 시장은 고요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시장 골목 곳곳에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형사 4명이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연 경정은 시장 입구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1번 위치 이상 무, 2번 위치 이상 무, 3번 위치 이상 무, 4번 위치 이상 무. 형사들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30분. 곧 나타날 거야. 도연은 숨을 죽이며 골목을 주시했습니다. 은정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차 안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앉아 무전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외삼촌을 믿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4시 40분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도연은 몸을 더욱 낮췄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우석이었습니다. 우석은 담배를 피우며 천천히 걸어왔어요. 한 손에는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목표 출현. 전원 대기. 형사들은 숨을 죽이며 우석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우석은 첫 번째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과일 가게였습니다. 아직 문은 닫혀 있었지만 우석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우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석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을 확인하더니 가방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다음엔 늦지 마세요. 우석은 돌아서서 다음 가게로 향했어요. 생선 가게, 건어물 가게,
떡집을 차례로 돌았습니다. 매번 같은 방식이었어요. 문을 두드리고 돈을 받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연은 우석의 동선을 무전기로 전달했어요. 목표 이동 중 3번 위치 경계. 형사들은 보이지 않게 우석을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석은 반찬 가게 앞에 섰어요. 시어머니의 가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고 손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오늘은 준비했겠죠? 우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네. 여기. 시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우석은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래야 일이 편하죠. 우석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돌아섰어요. 시어머니는 가게 문을 닫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석은 수금을 마치고 시장 뒤쪽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목표 이동. 예상 경로 뒤쪽 창고. 형사들은 거리를 두고 우석을 따라갔어요. 우석은 뒤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가로등도 없어서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창고가 보였어요. 녹슨 철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우석은 창고 문을 두드렸어요. 형님, 저예요.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두머리 백종두였어요. 들어와. 종두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습니다. 우석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창고에서 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들도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원 대기. 거래 확인 후 진입. 도연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우석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수금 얼마야? 종두가 물었어요. 550만 원입니다, 형님. 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종두는 가방을 열어 돈을 확인했어요. 봉투를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반찬 가게는 100만 원 냈습니다. 그래, 잘했어. 종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도 잘 돌아가네. 종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한 군데가 좀 부족하던데. 우석이 말을 꺼냈어요. 어디? 철물점이요. 50만 원 내야 하는데 30만 원밖에 안 냈어요. 종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손 좀 봐야겠네. 종두는 테이블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어요. 내일 가서 경고하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지금이다. 전원 진입. 형사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면, 후문, 창문, 세 방향에서 동시에 진입했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종두와 우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종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형사 한 명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종두의 팔을 잡았어요.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석은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창문 쪽에 대기하고 있던 형사가 우석을 붙잡았습니다. 나. 우석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사는 우석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종두도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어요. 불법 사채, 공갈, 협박, 폭행. 체포한다. 도연이 체포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종두는 이를 갈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증거는 충분해. 조용히 따라와. 도연은 종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돈 봉투들을 모두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가방 안에 든 수금 기록도 챙겼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도연은 종두와 우석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새벽 5시 시장 골목에는 경찰차 불빛이 밝게 비쳤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체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 사람들이 잡혔어. 생선 가게 아저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떡집 사장님은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정과 남편이 달려왔어요. 어머님. 은정은 시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끝났어. 정말 끝났어. 남편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서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도연이 다가왔어요. 어르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시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정이 덕분입니다. 조카가 용기를 냈어요. 도연은 은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자유예요. 이제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겠어요. 상인들의 함성이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평화로울 겁니다. 은정은 시장을 둘러봤어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마치 시장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 같았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야. 하늘에서는 첫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시장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에서 3km 떨어진 주택가. 형사 2명이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의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은정이 파출소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 박철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철수 경사님이시죠? 형사가 물었어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조직 범죄 방조, 신고, 은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형사는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형사가 철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폭들한테 정보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묵살하고 단속 정보도 미리 알려줬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사는 철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5일마다 10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철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철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경찰차에 태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많은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종두와 우석이 경찰차에 실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안에서 철수가 내렸습니다.
상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파출소 경찰 아니야? 맞아. 저 사람한테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그래서 그랬구나.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도연이 상인들 앞으로 나섰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비리 경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크고 명확했습니다. 조폭들과 결탁해서 여러분의 신고를 묵살했습니다. 상인들은 분노에 차서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신고해도 소용없었던 거였구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생선 가게 아저씨도 주먹을 쥐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철수를 경찰차에 태웠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연의 말에 상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시장에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은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두 사람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은정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이런 짐을 지웠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어요. 시장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일으켰어요. 이제 됐어. 일어나. 엄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알았지?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보였어요. 당신,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요. 알아. 꼭 달라질게. 남편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어떻게 됐을지. 은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연이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법적 절차가 남았습니다. 법적 절차요? 네. 불법 사채 계약은 무효입니다. 원금도 갚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요? 네. 이미 낸 이자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보여줬어요. 7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빚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없어집니다. 도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정과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은정을 꽉 안았어요. 고맙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도 해방됐어. 이제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상인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연은 상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니에요. 감사한 건 저희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경정님 덕분에 살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정이 덕분입니다. 도연은 은정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은정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 씨, 고마워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영웅이에요.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야. 넌 영웅이야. 시어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은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늘은 이미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아침 해가 시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리고 은정의 가족에게도. 도연은 경찰차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었어요. 모두 건강하세요. 경찰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상인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은정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서서 경찰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어머님. 이제 시작이에요. 은정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반찬 가게로 걸어갔어요. 시장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웃으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고 희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 말 겨울 추위가 매서웠지만 시장은 따뜻했어요. 조폭이 사라진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떨지 않았어요.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예전의 활기가 돌아왔어요. 가게 안으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있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담근 거예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보여줬어요. 손님은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시어머니는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은정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은정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 온라인 쇼핑몰 주문이 들어왔어요. 은정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 달 전 은정은 시어머니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시어머니의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적었어요. 하루에 한두 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재주문할게요. 리뷰가 하나둘씩 쌓였습니다. 그러더니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오늘은 2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20건이나?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네. 김치 10통, 장조림 5개, 멸치볶음 5개요. 은정은 주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걸 언제 다 만들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태준 씨도 퇴근하면 올 거예요. 은정은 앞치마를 둘렀어요. 두 사람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치를 담고 장조림을 끓이고 멸치를 볶았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저녁 6시 태준이 가게에 도착했어요. 엄마, 은정아 왔어요. 태준은 택배 상자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오늘 포장 많이 해야 하죠? 그래, 고맙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태준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매일 가게에 와서 도왔어요. 포장도 하고 배송도 준비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했어요. 엄마, 이번 달 매출 어떻게 됐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합쳐서 600만 원 정도 됐어. 시어머니는 장부를 보며 말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은정이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이제는 3배가 됐어요. 다 너희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은정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이가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주고 태준이가 배송 도와주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어머님, 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은정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포장 작업을 했어요. 반찬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상자에 넣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휴, 힘들다. 태준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다들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어요. 세 사람은 가게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빚은 다 정리하셨어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난주에 다 끝났어. 외삼촌 도연의 도움으로 불법 사채 계약은 무효 처리됐어요. 3천만 원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미 낸 750만 원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았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다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진짜 걱정 없겠네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계세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 떡집 사장님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 다들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사과랑 배예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좋은 거. 생선 가게 아저씨도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고등어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싱싱한 거. 떡집 사장님은 떡 세트를 건넸습니다. 이건 인절미랑 송편이에요. 우리 집 떡이 맛있거든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이렇게까지 고마워요. 뭐려?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가 용기 내지 않았으면 우리 아직도 고생했을 거예요. 상인들은 은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영웅이에요. 떡집 사장님이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상인들은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야. 시어머니는 선물들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장이 예전으로 돌아왔어.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12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어머님, 이거 입어보세요. 은정은 패딩 조끼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패딩이었어요. 처음에 사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은정은 시어머니를 탈의실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패딩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딱 맞았어요. 예뻐요. 어머님 그래? 시어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거 사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끝나가네.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은정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냈어. 시어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도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계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은정의 집. 은정, 태준, 시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반찬으로 차린 식탁이었어요. 어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태준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줬어요. 엄마, 내년에는 더 잘할게요. 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부업도 시작했거든요. 주말마다 할 수 있는 거. 그래,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는 바르게 살아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태준은 시어머니와 은정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엄마 은정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울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은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집안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고통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가족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고통보다 더 짙은 따뜻함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한 며느리의 용기가 시장 전체를 구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피보다 진한 책임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도요.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행복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기를 바랍니다.